다시 저희가 준비한 이 적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황교안 전 총리 얘기도 했지만 이 얘기에 대해서 정윤회 문건 재조사에 대해서도 어제 이 오찬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게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? 우병우 전 수석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춰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. 우병우 전 수석은 정치 권력에 줄을 대고 검찰을 정권의 신여로 만든 정치검찰의 전형입니다. 이번 기회에 우병우 수석을 확실히 단죄해야 그것이 정치검찰을 청산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. 문 대통령이 한 석 달 전 말이 아직도 유효하군요. 그러니까 소국장님. 네. 준비한 거 보면은 결국은 타겟이 우병우 전 수석 아니겠어요? 문재인 대통령의? 우병우 전 수석은 이제 상징화된 것이고요. 예. 궁극적으로 겨누고 있는 것은 결국 검찰을 지금 겨누고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예.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지금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, 첫 번째는 정윤회 문건 2014년 11월 말에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그 문건에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이 사실에 가까웠던 문건 내용이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부분을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이른바 국기문란, 오히려 문건 내용보다는 문건의 유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국기문란 사건으로 이렇게 몰아가게 된 그 배후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한 것이고, 그 얘기는 결국 민정수석실이 그 당시에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같은 그런 일은 안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. 예. 그리고 그러한 바탕에는 결국은 우병우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이 이른바 정치 검사들의 이야기가 같이 이제 엮여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 전 수석이 그렇게 됐을 때는 검찰 내의 어떤 그의 뜻을 같이 하는 검사들이 있었던 것이고, 그러니까 그러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한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면에 나와 있는 것은 우병우라는 이름이지만 내부적으로 겨누는 것은 결국은 검찰 개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프로젝트 세 번째 인물 보시겠습니다. 바로 이 사람 최순실 씨입니다. 예, 허 교수님 실제로 법원에서 최순실 씨 신사동 빌딩 처분을 이제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. 네네. 적폐 청산을 통해서 최순실 씨의 또 다른 국정농단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까요? 그렇죠. 또 다른 지금까지 밝혀진 것 말고도 또 드러날 수도 있는데, 지금은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건 지금 법원의 판단에 다 맡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저 200억대 건물을 동결을 한다는 건 법원의 결정입니다. 그래서 저거는 대통령의 뜻하고 관계없이 법원의 판단으로 다 진행되는 것인데, 예. 저게 이제 200억대를 하지만 작년부터 최순실 씨가 팔려고 내놨어요. 그래서 170억 정도는 안 팔려갖고 130억대까지 지금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, 문의는 있지만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, 실제 지금 이게 뇌물로 인정이 된다면,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면 뇌물 액수만큼 다 추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통째로 다 국고로 기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이걸 처분하려고 최순실 씨도 그것을 예감하고 처분을 위해서 발부등을 쳤던 것 같은데, 실제 매수자들도 이런 이제 법적 권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알아만 보고 전혀 이제 매수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. 사실은 이제 이 건 말고도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출범을 전후해서 어쨌든 불법적인 정치를 통해서 생긴 어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이득을 취한 것들이 있다면,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판단이 다 되어진다면 재산은 다 몰수가 가능하다. 그러나 과거에 30년, 40년 전에 있었던 것은 그렇죠. 그런 거는 불가능하죠. 다만 이제 주제가 좀 다릅니다만은 홍준표 지사님 이야기를 잠시만 드리면은 예, 원래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나왔어요. 근데 예. 오늘 가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두 분이 정치적인 해석만 다 해주셨는데, 저는 가족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이 둘째 아들이 최근에 결혼한 신혼 아닙니까? 이제 막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신접 살림을 차렸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오셔가지고 한 달 두 달을 계시면은 살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이유로 빨리 오겠다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런 가족적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, 그런 예상도 좀 됩니다. 제 생각에도 그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. 어찌됐건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신임 민정수석이나 정윤회 문건과 이 여러 가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는 은폐와 외압이 어느 정도 있었다,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.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프로젝트에 버티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제가 당시 그 조사를 봤는데 너무
뭐 정신도 없고 너무 좀 부끄러워갖고 직원한테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. 그러면 이 사고를 경험 삼아서 앞으로 청장 후보자께서 승진을 시켜야 될 경찰이나 또는 후배 경찰이 이런 음주 사고를 냈을 때 과연 청장님이 징계를 하고 해임을 하고 강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예,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까?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입니다. 적폐청산 프로젝트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박 전 대통령의 순장조라고 일컬어졌지만 사퇴를 지금 이현정 의원님 거부하고 있어요. 이유가 뭡니까? 아마 이제 오늘 보니까 이철성 청장에 대해서는 좀 묘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있어요. 왜냐하면 오늘 이제 표창원 의원이 아마 이제 경찰 출신이죠. 경찰대 교수 출신인데 표창원 의원 인터뷰를 하면서 이철성 청장은 지난 촛불 집회를 잘 하도록 했다. 그리고 촛불 집회에 있을 때 잘 집회를 관리를 해서 참 기여한 바가 크다. 이런 칭찬을 이제 했습니다.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철성 청장 같은 경우는 임명 당시부터 이제 그 음주 단속에 음주 걸린 거에 대한 은폐 문제라든지 또 뭐 최순실 인사가 아니냐 등등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죠. 근데 이제 본인이 어제 이제 사퇴할 거냐 보니까 저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리고 지금 뭐 여당 내에서도 이철성 청장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. 예. 이런 걸로 보면 조금의 어떤 분위기 변화가 있지 않는가. 그건 뭐냐면 아마 이철성 청장이 지난 그 촛불 집회에서 특히 이제 어떤 촛불 집회를 잘 또 뭐 허용을 했고 또 관리를 해왔다. 그리고 뭐 태극기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들이 좀 여권 내부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류도 좀 있습니다. 그런데 고 박사님 뭐 네. 일각에서는 뭐 최순실 씨 입김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임기직이고 본인이 버티겠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측 입장에서는 뭐 일부러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골치 아픈 일이죠. 근데 사람이 눈치가 있고 염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. 아까 홍준표 전 후보 그 아들집에서 이렇게 몇 달 있겠냐 해갖고 웃었는데 그래서 한 달뿐이 아닌 것 같다. 빨리 오겠다 하는데 홍준표 지사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 분입니까? 아마 가더라도 신혼부부 집에 하루 정도뿐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. 다른데 호텔에 있지 그런 정도 눈치가 없는 분이 아닌데 이분은 이철성 경찰청장은 정말 눈치가 없는 분 아닌가 보여져. 저는 임기직은 임기를 다 마치는 것이 원칙이다. 그것이 정권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지만 1년 3개월 남았어요. 예,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지만 이철성 이 경찰청장은 여러 가지로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흠결이 많았던 사람입니다. 음주운전 그 차가 거의 뭐 폐차가 될 정도로 음주 사고를 냈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가 됐던 것 아닙니까? 그것도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최순실 씨가 추천을 한 것으로 뭐 그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장시호 씨라든가 이 증언으로 봐서는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그런 사안이란 말이에요.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저런 구설수의 고위직이라는 것은 본인의 잘못에 관계없이 구설이 오르고 그것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은 거기에 응분 후 도덕적, 정치적, 어떤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 고위직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는 겁니다. 이 뭐 촛불 얘기했는데 촛불 집회를 경찰이 관리해서 잘 된 거 아닙니다. 시민들이 엄청나게 성숙했습니다. 그때 경찰이 막 진압을 하고 할 때도 시민들이 나서서 그 좀 과격한 그런 그 시위자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그랬지 않습니까? 예. 또 경찰은 행진을 거의 이 세종대왕상 그 정도 선에서 율곡로 거기서 막으려고 했지만 그 법원에서 정말 허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위가 청와대 앞까지 이루어졌고 저는 뭐 이철성 경찰청장이 임기를 마치면은 좋겠지만 본인이 얘기한 대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무리를 빚은 점에 비춰볼 때 알겠습니다. 뭐 A에 맞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.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하기 전에 못다한 저 얘기가 있어요. 이제 박근혜 지우기의 돌입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는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박 전 대통령이 좀 담담할 것이다라는 전언이 있었는데 친박 핵심인 홍문종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목소리 들어보시죠.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알고 계시겠죠? 알고 계시겠죠. 네, 뭐 심정이 어떠실까요 지금? 네, 담담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? 네. 예.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? 네. 그래서 이제
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래도 60%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찬성표를 보내지 않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그런 의도에서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도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네, 뭐 우선 담담하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정이 어떨까요? 담담하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겠죠. 생각들이 여러 가지 오가겠지. 지금은 이제 홍문종 의원은 60%의 국민들이 안 찍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면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뭐 현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를 만약에 국민 여론에 물은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면에 대해서 아마 찬성할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재판이 본격화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정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을 것 같고 특히 자유한국당의 그 당권에 대해서 이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. 아까 이제 홍준표 전 후보가 출국하면서 한 얘기 중에 마지막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. 이제 친박은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. 얘기했지 않습니까? 그랬죠.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박 부분에 대해서 양박이다, 이른바 양아치 친박이다라면서 비판하는 쪽으로 갔다가 그 후보 국면에서는 친박과 굉장히 이제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는데 오늘 얘기 보면 다시 또 친박과 각을 세우는 쪽으로 이제 홍준표 전 후보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은 향후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른바 친박과 비박의 일대 대회전이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. 이것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운명과도 일정하게 관련이 있고 자꾸 특히 친박 인사들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정치적인 부담을 자꾸 이제 지우는 것이죠. 그걸 환기를 시키는 것이죠. 엊그제 정우택 원내대표를 방문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정우택 원내대표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라는 걸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들은 자꾸 이제 문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좀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하나의 공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. 문재인 대통령의 전 정권 지우기 프로젝트 얘기. 다시 저희가 준비한 이 적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황교안 전 총리 얘기도 했지만 이 얘기에 대해서 정윤회 문건 재조사에 대해서도 어제 이 오찬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게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? 우병우 전 수석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춰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. 우병우 전 수석은 정치 권력에 줄을 대고 검찰을 정권의 신여로 만든 정치검찰의 전형입니다. 이번 기회에 우병우 수석을 확실히 단죄해야 그것이 정치검찰을 청산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. 문 대통령이 한 2달 전, 석 달 전 말이 아직도 유효하군요. 그러니까 소국장님. 네. 준비한 거 보면은 결국은 타깃이 우병우 전 수석 아니겠어요? 문재인 대통령의? 우병우 전 수석은 이제 상징화된 것이고요. 예. 궁극적으로 겨누고 있는 것은 결국 검찰을 지금 겨누고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예.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지금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는 정윤회 문건 2014년 11월 말에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그 문건에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이 사실에 가까웠던 문건 내용이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부분을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이른바 국기문란, 오히려 문건 내용보다는 문건의 유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국기문란 사건으로 이렇게 몰아가게 된 그 배후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한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 민정수석실이 그 당시에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같은 그런 일은 안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. 예. 그리고 그러한 바탕에는 결국은 우병우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이른바 정치 검사들의 이야기가 같이 이제 엮여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 전 수석이 그렇게 됐을 때는 검찰 내의 어떤 그의 뜻을 같이 하는 검사들이 있었던 것이고, 그러니까 그러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좀 개혁을 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이걸 처분하려고 최순실 씨도 그것을 예감하고 처분을 위해서 발부등을 쳤던 것 같은데 실제 매수자들도 이런 이제 법적 권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알아만 보고 전혀 이제 매수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. 사실은 이제 이 건 말고도
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출범을 전후해서 어쨌든 불법적인 정치를 통해서 생긴 어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이득을 취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법원에서 판단이 다 되어진다면 뭐 재산은 다 몰수가 가능하다. 그러나 뭐 과거에 뭐 30년, 40년 전에 있었던 것은 그렇죠. 그런 거는 불가능하죠. 다만 이제 뭐 주제가 좀 다릅니다만은 홍준표 지사님 이야기를 잠시만 드리면은 예, 원래 한 달에서 2달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나왔어요. 근데 오늘 가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이 정치적인 해석만 다 해주셨는데 저는 가족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이 둘째 아들이 최근에 결혼한 신혼 아닙니까? 이제 막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신접 살림을 차렸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오셔가지고 한 달, 2달을 계시면은 신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이유로 빨리 오겠다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런 가족적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좀 됩니다.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한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면에 나와 있는 것은 우병우라는 이름이지만 내부적으로 겨누는 것은 결국은 검찰 개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프로젝트 세 번째 인물 보시겠습니다. 바로 이 사람 최순실 씨입니다. 예, 허 교수님 실제로 법원에서 최순실 씨 신사동 빌딩 처분을 이제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. 네네. 적폐청산을 통해서 최순실 씨의 또 다른 국정농단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까요? 그렇죠. 또 다른 뭐 지금까지 밝혀진 것 말고도 또 드러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건 지금 법원의 판단에 다 맡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저 200억대 건물을 동결을 한다는 것은 법원의 결정입니다. 그래서 저거는 대통령의 뜻하고 관계없이 법원의 판단으로 다 진행되는 것인데 예. 저게 이제 200억대를 하지만 작년부터 최순실 씨가 팔려고 내놨어요. 그래서 170억 정도 있는데 안 팔려갖고 130억대까지 지금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문의는 있지만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 실제 지금 이게 뇌물로 인정이 된다면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면 뇌물 액수만큼 다 추징이 되기 때문에 저는 통째로 다 국고로 기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. 제 생각에도 그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. 어찌됐건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신임 민정수석이나 정윤회 문건과 이 여러 가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는 은폐와 외압이 어느 정도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.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프로젝트에 버티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제가 당시 그 조사를 받는데 너무 뭐 정신도 없고 너무 좀 부끄러워 갖고 직원한테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. 그러면 이 사고를 경험 삼아서 앞으로 청장 후보자께서 승진을 시켜야 될 경찰이나 또는 후배 경찰이 이런 음주사고를 냈을 때 과연 청장님이 징계를 하고 해임을 하고 강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예,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까?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입니다. 적폐청산 프로젝트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박 전 대통령의 순장죄라고 일컬어졌지만 사퇴를 지금 이현정 의원님 거부하고 있어요. 이유가 뭡니까?